지금 당장 말해. 우리 승연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고모, 제발 더 이상 파헤치지 마세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정자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끝난 일이라고. 내 아들이 죽었는데 끝난 일이라고? 고모, 군대라는 게 원래 그런 곳이에요.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순간 정자는 도윤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키운 따뜻한 아이가 아니라 냉정하고 계산적인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드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전남의 작은 읍내,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4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이정자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도윤이 녀석, 요새 바쁜가 봐. 연락이 뜸하네. 71세의 정자에게는 삶의 낙이 둘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릴 때부터 자식처럼 키워온 조카 김도윤의 소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뒤늦게 40이 넘어 입대한 외아들 이승연의 편지였죠. 도윤은 이제 군의관이 되어 당당히 자리를 잡았고, 승연은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하얀 셔츠를 털어서 빨래줄에 걸며 옛날을 떠올렸어요. 도윤의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 정자는 주저없이 그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밤마다 울던 도윤을 달래며 괜찮다, 고모가 있잖아 라고 속삭이던 날들이 어제 같았죠. 그때 참 힘들었는데 이제 다 컸네. 도윤은 정자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의대에 진학해서 군의관까지 되었으니까요. 정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곤 했어요. 우리 도윤이가 말이야, 군의관이 됐어. 대단하지? 그리고 승연. 늦둥이로 태어난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혼자 키운 아이였죠. 내성적이고 착한 성격 때문에 어릴 때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지만 항상 괜찮아, 엄마라며 웃어넘기던 아이였어요. 승연아, 군대 가서 좀 더 씩씩해졌으면 좋겠다. 정자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마지막 빨래를 널었습니다. 그때 마당 너머로 우체부 아저씨가 자전거를 끌고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죠. 정자 할머니, 편지 왔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정자는 편지를 받아들고 발신인을 확인했습니다. 부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승연이가 보낸 편지려니 하며 기대에 찬 마음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승연의 편지는 항상 정자에게 큰 기쁨이었거든요. 그런데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승연의 손글씨가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인 문서 형태의 차가운 글씨였죠. 정자가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승연 일병이 훈련 중 급성 심정지로 사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편지가 정자의 손에서 떨어져 마당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정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안 돼, 안 돼, 이럴 수가. 정자는 편지를 다시 주워들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았죠. 급성 심정지, 사망. 차가운 단어들이 정자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웃집 김아주머니가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정자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우는 거야? 승연이가 죽었어. 정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김아주머니가 편지를 읽어보더니 깜짝 놀라며 정자를 부축했죠. 어머, 이런 일이. 정자야, 진정해.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승연의 어릴 적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첫걸음을 뗄 때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어색하게 웃던 모습,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정자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하던 순간들. 왜 갑자기 심정지가 우리 승연이가 뭐가 문제였다고. 정자는 이불을 뒤척이며 의문을 품었습니다. 승연은 건강했어요. 입대 전 건강검진에서도 이상이 없었고 지난번 면회 때도 멀쩡해 보였거든요. 오히려 군대에서 운동을 해서 더 건강해 보였는데 갑자기 심정질환이. 훈련 중이라고 했나? 무슨 훈련을 하다가. 정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승연의 마지막 편지가 떠올랐어요. 엄마, 요즘 훈련이 좀 힘들어요. 그래도 견딜만해요. 걱정 마세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정자는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승연이 나타났어요. 어린 모습의 승연이 정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너무 슬퍼하지 마. 정자는 꿈속에서도 울었습니다. 승연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다음 날 아침 7시, 정자는 부대에서 온 전화로 잠에서 깼습니다. 유족분이시죠? 장례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연락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 승연이가 정말 심정지로 죽었나요? 다른 이유는 없나요? 네, 사망진단서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담당 군의관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담당 군의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자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도윤이가 그 부대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세상이 그렇게 좁을 리 없잖아요. 장례식장은 어디로 모실까요? 네, 장례식장으로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자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승연의 편지를 기다렸는데 이제는 시신을 기다려야 한다니. 정자는 서둘러 장례 준비를 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워 동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김아주머니를 비롯해 여러 이웃들이 도와주었죠. 정자야, 힘내. 우리가 다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3일이 지나고 장례식장에서 승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정자는 검은 상복을 입고 아들을 기다렸어요. 마지막으로 볼 아들의 얼굴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가 정자의 뺨을 스쳤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정자는 빈소 앞에 서서 아들 승연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진 속 승연은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입대 직후 찍은 사진이었죠. 우리 승연이가 이렇게 웃고 있는데. 정자는 중얼거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편지로 안부를 전하던 아들이 이제는 차가운 관 속에 누워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오전 10시쯤 장례식장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몇 명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자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중 한 명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정자의 눈이 커졌어요. 도윤이? 고모. 김도윤이었습니다. 깔끔한 군복을 입고 계급장을 단 모습이 의젓해 보였지만 정자의 눈에는 여전히 어릴 때 자신의 품에서 울던 그 아이로 보였어요. 도윤아, 내가 여기 왜? 고모 나야. 도윤이. 내가 담당 군의관이었어. 도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그 침착함 속에서 뭔가 어색한 느낌을 받았어요. 도윤은 보통 정자를 보면 반갑게 달려와서 안기곤 했는데 오늘은 거리를 두고 서 있었거든요.
담당 군의관이라니. 그럼 내가 우리 승연이를. 응, 고모. 내가 마지막까지 봤어. 최선을 다했는데. 도윤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정자는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언제나 자신있고 당당하던 조카의 모습과는 달리 오늘의 도윤은 뭔가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도윤아, 우리 승연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갑자기 심정질하니. 고모, 여기서는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도윤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군인들이 서 있었고 조문객들도 하나둘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자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일단 조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후 2시 정자는 도윤과 함께 장례식장 옆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커피를 주문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있었어요. 도윤아, 솔직히 말해줘. 우리 승연이한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정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 승연이는 훈련 중에 갑자기 쓰러졌어. 심폐소생술도 했고 병원으로 후송했는데. 그래서 심정지였다는 거야? 응. 사망진단서에도 그렇게 적었어. 도윤이 사망진단서를 꺼내 정자에게 건넸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깔끔한 글씨로 급성 심정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자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다른 부분이었어요. 도윤아, 이거 외상 여부라는 항목은 왜 비어 있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라서. 도윤의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정자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도윤을 바라봤어요. 30년 넘게 키워온 아이인데 거짓말할 때의 표정을 모를 리 없었거든요. 도윤아, 너 뭔가 숨기는 거 아니야? 고모, 왜 그런 말을 해? 내가 왜 숨겨? 도윤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평소 침착한 도윤답지 않은 반응이었어요. 정자는 가슴 한편에서 불안한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훈련 중에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우리 승연이가 왜 갑자기 심정지가 온 거야? 고모, 그런 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복잡해. 그냥 불행한 사고였다고 생각해. 사고? 정자는 되물었습니다. 도윤의 표현이 이상했어요. 심정지를 사고라고 하다니. 아니야, 잘못 말했어. 질병이지, 질병. 도윤이 서둘러 정정했지만 이미 정자의 의심은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자는 혼자 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부대로 돌아갔고 조문객들도 대부분 돌아간 상태였어요. 정자는 승연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승연아, 엄마가 뭔가 이상한 걸 느끼고 있어. 도윤이 형이 뭔가 숨기는 것 같아. 그때 한 중년 남성이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승연과 함께 일했던 회사 동료였어요. 고인의 어머니시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승연이와 친하셨나요? 네, 같은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승연 씨는 정말 성실하고 착한 분이었어요. 그 남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승연 씨가 입대하기 전에 저한테 걱정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걱정이요? 네, 자신이 내성적인 성격이라 군대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특히 선임들이 무서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승연이 그런 걱정을 했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군대가 많이 좋아졌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남성이 돌아간 후 정자는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승연이 군대 생활에 대해 걱정했다는 것, 도윤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부실하게 작성된 사망진단서까지. 뭔가 잘못되었어. 분명히 뭔가 있어. 정자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설령 그것이 자신이 30년간 키워온 조카와 관련된 일이라 해도 말이에요. 밤이 깊어갈수록 정자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내일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진상을 파헤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승연의 영정사진이 정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엄마 진실을 찾아줘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새벽 3시 정자는 승연의 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승연아, 엄마가 끝까지 알아볼게. 내가 왜 죽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낼게.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의 평안은 찾을 수 없었어요. 승연의 방은 그대로 두었고 식탁에는 여전히 두 사람분의 그릇을 놓는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승연아, 엄마가 약속했잖아. 진실을 찾아주겠다고. 정자는 승연의 영정사진 앞에서 다짐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먼저 정자는 부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연 일병의 어머니입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유족분이시군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정자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훈련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른 병사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 사망진단서를 발급해드렸고 원인은 명확합니다.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어머니로서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군사기밀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다른 병사들의 명예도 생각해야 합니다. 명예라는 단어에서 정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명예요? 우리 승연이 명예에 흠이 될 일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군 조직의 특성상 상대방은 말을 흐렸습니다. 정자는 더 답답해졌어요. 그럼 최소한 그날 함께 있던 병사들과 얘기라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부대 보안상 외부인과의 접촉은 제한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대에서는 벽을 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정자는 군 출신인 동네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박 이장은 정자보다 2살 많은 73세로 젊은 시절 육군 중사로 제대한 경력이 있었어요. 이장님,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이야, 정자야? 승연이 일 때문에 많이 힘들겠구나. 네, 그게. 승연이 죽음이 좀 이상해요. 부대에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정자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박 이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거 참 이상하네. 요즘 군대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이장님,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박 이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후배가 하나 있어. 군대에서 오래 있다가 작년에 전역했는데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게. 이틀 후 박 이장이 정자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정자야, 내 후배한테 물어봤는데 좀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 어떤 얘기요? 내 아들 말이야. 부대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더라. 정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문제요? 진정서를 넣었다더라. 그것도 여러 번. 진정서요? 응. 선임한테 괴롭힘을 당한다고 신고를 했다는 거야. 정자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승연이 괴롭힘을 당했다니.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진정서 넣은 병사가 갑자기 죽었으니까 부대에서 쉬쉬하는 분위기라더라.
박 이장의 말에 정자는 확신했습니다. 승연의 죽음에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장님, 그 후배분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래, 한번 직접 얘기해봐. 그날 저녁 정자는 박 이장의 후배인 전 중사 김철수와 통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연 일병의 어머니입니다. 아, 네. 박 형님께 얘기 들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우리 승연이에 대해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김철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것도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문으로 들은 건데 어떤 소문이든 좋으니 말씀해 주세요. 이승연 일병이 박모 하사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신고를 했는데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됐다고. 정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 승연이가 혼자서 그런 일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건 담당 군의관이 그 상황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담당 군의관은 도윤이었습니다. 혹시 그 군의관이 김도윤 중위인가요?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 조카거든요. 김철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더 복잡한 상황이네요. 무슨 뜻인가요? 김도윤 중위가 이승연 일병의 신고를 여러 번 받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오히려 적응하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정자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30년간 자식처럼 키운 조카가 승연을 외면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혹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훈련 중에 또 괴롭힘이 있었고 이승연 일병이 그걸 견디지 못해서 심장에 무리가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승연이 혼자서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도윤이 그것을 알고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도윤아, 내가 정말 그랬니? 승연이를 그렇게 외면했니? 정자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모, 웬일이세요? 도윤아, 나 승연이 일로 좀 알아봤는데 내가 나한테 거짓말한 거 맞지? 도윤의 목소리가 경직되었습니다. 고모, 무슨 말씀이세요? 승연이가 괴롭힘 당한다고 신고했는데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했어? 고모, 그건. 그리고 사망진단서도 제대로 안 쓴 거 맞지? 왜 외상 여부를 안 적었어? 도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고모, 이 일은 복잡해요. 나중에 만나서 얘기해요. 지금 당장 말해. 우리 승연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고모, 제발 더 이상 파헤치지 마세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정자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끝난 일이라고? 내 아들이 죽었는데 끝난 일이라고? 고모, 군대라는 게 원래 그런 곳이에요.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순간 정자는 도윤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키운 따뜻한 아이가 아니라 냉정하고 계산적인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도윤아,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고모,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승연이 형은 군대에 적응하지 못했고 그 결과예요. 정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30년간 믿고 의지했던 조카가 승연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윤과의 통화를 끊고 나서 정자는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자식처럼 키운 조카가 승연을 외면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마음만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승연아, 엄마가 포기하지 않을게. 정자는 승연의 방으로 들어가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책상, 침대 밑까지 구석구석 살펴봤어요. 혹시 승연이 남긴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승연이 쓰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어요. 입대 직전까지의 기록이 있었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군대 가는 게 무섭다. 나 같은 성격으로 잘 버틸 수 있을까? 도윤이 형이 있어서 다행이다.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해야지.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승연이 도윤을 그렇게 믿고 있었구나. 도윤이를 그렇게 믿었는데. 정자는 계속해서 승연의 물건들을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승연이 군대에서 보낸 편지들의 원본과 몇 장의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들을 차례로 읽어보니 처음에는 밝은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군대 생활 괜찮아요. 도윤이 형도 잘 챙겨줘요. 하지만 점점 편지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엄마, 요즘 좀 힘들어요. 선임이 저만 자꾸 시켜요. 훈련이 힘들긴 한데 다른 애들보다 저한테만 더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도윤이 형한테 얘기했는데 그냥 참으라고 하네요. 정자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승연이 이미 몇 달 전부터 고통받고 있었구나. 마지막 편지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힘들어요. 박하사가 매일 저만 괴롭혀요.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도윤이 형한테 여러 번 말했는데 아무 조치가 없어요. 형이 적응하라고만 해요. 엄마, 정말 죽고 싶어요. 편지 마지막 줄을 보는 순간 정자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죽고 싶다고. 우리 승연이가 그렇게 힘들어했다고. 그리고 편지 사이에 끼어 있던 작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접힌 종이를 펴보니 승연의 급한 필체로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박하사 매일 욕하고 때림. 나만 그래. 도윤형, 아무 말도 안 함. 무서워. 이제 정말 한계야. 엄마한테는 걱정 끼치기 싫어서 못 말하겠어. 정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승연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고 도윤은 그것을 알고도 외면했다는 것. 도윤아, 내가 정말 그랬구나. 정자는 곧바로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모, 또 무슨 일이세요? 도윤아, 나 승연이 유품 정리하다가 편지들 찾았어. 도윤의 목소리가 경직되었습니다. 편지요? 승연이가 내게 여러 번 도움을 요청했다는 게 다 적혀 있더라. 그런데 넌 적응하라고만 했다며? 고모, 그건. 그리고 여기 메모도 있어. 도윤형, 아무 말도 안 함이라고 적혀 있어. 도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고모 만나서 얘기해요. 아니야, 지금 당장 말해. 넌 그날 현장에 있었지? 승연이가 맞는 걸 봤잖아. 고모, 대답해.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던 거 맞지?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있었어요. 그럼 왜 막지 않았어? 왜 그냥 봤어? 고모,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정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군대에서는 간섭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끼어들면. 그럼 승연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고모, 내가 끼면 내 인생도 끝나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다 무너져요. 그 순간 정자는 도윤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자신의 출세와 안전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이었어요. 내 인생이 중요해. 승연이 목숨이 중요해. 고모,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내가 신고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요? 오히려 나만 찍혀서. 그럼 승연이 인생은, 목숨은 너한테 아무 의미도 없었니?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믿었던 조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고모,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벌어진 일이라고? 내가 막을 수 있었던 일이잖아. 고모, 제발 이해해 주세요. 군대는 그런 곳이에요. 정자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윤아, 너는 이제 내 조카가 아니야. 승연이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고모,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30년간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내 대답이야? 승연이가 널 형이라고 믿고 따랐는데. 도윤은 잠시 말이 없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고모,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이미 끝난 일이에요. 끝난 일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난 끝까지 진실을 밝힐 거야. 고모, 그러시면 안 돼요. 괜히 큰일만 벌어져요. 큰일? 내 아들이 죽었는데 이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어? 정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도윤과 할 말이 없었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승연아, 엄마가 너를 버린 사람들과 끝까지 싸울게. 내가 당한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낼게. 도윤과의 마지막 통화 이후 정자는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히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71세의 나이에 거대한 군 조직과 맞서 싸운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승연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정자는 먼저 국가인권위원회군 인권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들이 군대에서 부당하게 사망한 것 같아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네,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세요. 정자는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사실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승연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 도윤이 알고도 외면했다는 것, 사망진단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것까지. 어머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접수하겠습니다. 다만 조사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몇 달은 기본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몇 달. 정자에게는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그 사이에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고 관련자들이 입을 맞출 수도 있었거든요. 혹시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언론에 제보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언론. 정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승연의 일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과연 좋을까? 하지만 이렇게 묻어두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언론 쪽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정자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군 관련 기사를 많이 쓰는 기자들을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김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기자님, 저는 군대에서 부당하게 사망한 아들을 둔 어머니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이메일을 보낸 뒤 정자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SNS도 써보기로 했어요. 이웃집 대학생에게 도움을 받아 계정을 만들고 글을 올렸습니다. 내 아들이 군대에서 죽었습니다. 괴롭힘을 당해서 심장이 멈췄는데 담당 군의관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군의관은 제가 30년간 키운 조카입니다. 도와주세요. 글을 올리고 나서 정자는 불안했습니다. 과연 누가 믿어줄까? 71세 할머니의 말을 누가 들어줄까? 하지만 예상과 달리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들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저도 군대에서 비슷한 일 당했어요.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다니. 꼭 진실 밝혀지길 바랍니다. 군의관이 조카라니 정말 배신감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익명의 계정들이 정자의 글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역 군인으로 보이는 계정들도 반응을 보였어요. 저희 부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묻혔습니다.
윗선에서 쉬쉬하면 다 덮어지는 게 현실이에요. 글이 퍼져나가면서 정자에게 개인 메시지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통의 메시지가 정자의 눈길을 끌었어요. 할머니, 저는 이승연 일병과 같은 부대에 있던 병사입니다. 할머니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정자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승연이를 아세요? 네, 저도 박하사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승연 일병이 여러 번 도와달라고 했는데 김도윤 중위는 오히려 고자질한다며 승연 일병을 타박했습니다. 정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증인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김도윤 중위는 박하사와 같은 고향 출신이라 친했습니다. 그래서 박하사 편만 들었어요. 승연 일병이 죽겠다고 말해도 나약하다고만 했습니다. 정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윤이 단순히 외면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승연을 내팽개쳤구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훈련 중에 박하사가 승연 일병을 따로 불러서 때렸습니다. 김도윤 중위가 그 장면을 봤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승연 일병이 쓰러진 뒤에야 나타나서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정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이 정말로 그 현장에 있었고 승연을 구할 수 있었는데도 외면했다는 것이 확실해졌어요. 이틀 후 김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확인했습니다. 취재해보고 싶은데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네, 언제든지 좋습니다. 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정자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승연의 편지들, 도윤과의 통화 내용, SNS에서 받은 증언까지 모든 것을. 어머님, 이 일을 공개하시면 많은 관심을 받게 될 텐데 괜찮으신가요? 기자님, 제가 바라는 건 단 하나예요. 우리 승연이가 왜 죽었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밝혀지는 것뿐이에요. 그날 저녁 도윤이 정자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고모, SNS에 올린 글 내려주세요. 왜? 사실이잖아. 고모, 이러시면 큰일 나요. 내 인생이 망가져요. 내 인생? 승연이는 이미 죽었어. 고모, 제발이요. 내가 잘못했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더 이상 퍼뜨리지 마세요. 정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늦었어, 도윤아. 내가 승연이한테 기회를 주지 않았듯이 나도 내게 기회를 주지 않을 거야. 고모, 다신 연락하지 마. 넌 이제 내게 남이야. 정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승연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김 기자의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간 지 하루 만에 엄청난 반향이 일었습니다. 71세 어머니의 외로운 싸움, 조카가 숨긴 아들의 죽음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순식간에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랐어요. 정자는 집에서 컴퓨터를 켜고 댓글들을 읽어봤습니다. 대부분이 정자를 응원하는 내용이었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끝까지 응원합니다. 이런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군대 문화가 정말 바뀌어야 해요. 하지만 일부는 정자를 비난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 팔아서 관심 끌려는 거 아니야? 조카까지 매장시키는 할망구. 정자는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정자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국방부 감찰관실입니다.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연락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이미 시작했습니다. 며칠 안에 해당 부대에 조사관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정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한편 도윤은 완전히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부대에서는 상급자들이 그를 불러 문책했고, 언론에서는 연일 그의 행동을 비판하는 기사가 쏟아졌어요. 김도윤 중위,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알고 있나? 네, 죄송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부대 전체가 난리가 났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보신주의와 무관심이 이런 결과를 불러온 것이었거든요. 일단 당분간 대기 발령이야. 조사가 끝날 때까지 부대 밖으로 나가지 마. 도윤은 숙소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자는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몸이 너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취재 요청과 전화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정자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뭐지? 정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대로 쓰러졌어요. 다행히 이웃집 김아주머니가 찾아왔다가 발견해서 병원으로 급히 후송됐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정자가 괜찮나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기력 저하입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정자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만은 평온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승연아, 엄마가 조금만 더 힘내면 돼. 조금만 더. 병실에서 TV를 켜니 뉴스에서 정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부대 사망 사건, 진상조사 착수. 자막이 화면 하단에 흘러가고 있었어요. 정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승연의 억울함이 밝혀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병사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편지 왔어요. 편지였습니다. 발신인 란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정자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는 순간 정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께, 저는 이승연 일병과 같은 생활관에 있던 병사입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싶어서 편지 씁니다.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그날 오후 2시쯤 박하사가 이승연 일병을 따로 불렀습니다. 내가 또 고자질했다며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때렸어요. 이승연 일병이 그런 거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더 심하게 맞았습니다. 정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김도윤 중위가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봤어요. 이승연 일병이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는데 김도윤 중위는 그냥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편지의 다음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승연 일병이 제발 그만해달라고 빌었지만 박하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승연 일병이 가슴을 잡고 쓰러진 뒤에야 박하사가 놀라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도윤 중위가 그때서야 나타나서 병원으로 후송했어요. 정자는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윤이 정말로 승연을 살릴 수 있었는데 외면했다는 것이 확실해졌어요. 저는 이 일을 신고하고 싶었지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용기를 내신 것을 보고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이 편지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이승연 일병은 마지막까지 엄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를 정말 사랑했어요. 정자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승연아, 이제 모든 게 밝혀질 거야. 엄마가 끝까지 해낼게. 정자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다짐했습니다. 이 편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다음 날 정자는 퇴원해서 즉시 김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기자님,
중요한 증거를 받았어요. 어떤 증거요? 목격자의 증언이에요.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혀 있어요. 김 기자는 즉시 정자를 찾아왔고 편지 내용을 확인한 뒤 놀라워했습니다. 이거면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어요. 당장 추가 기사를 쓰겠습니다. 그날 저녁 두 번째 기사가 나갔습니다. 군의관, 폭행 현장 목격하고도 외면, 충격적 증언 공개. 기사가 나가자 여론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도윤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부대에 대한 조사도 더욱 강화됐어요. 정자는 승연의 영정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승연아, 이제 진짜 끝이 보여. 엄마가 끝까지 해낼게. 내가 당한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낼 거야. 밤이 깊어가도 정자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승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익명의 편지가 공개된 지 일주일 후 국방부에서 정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국방부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요? 네, 이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김도윤 중위도 출석합니다. 정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도윤과 공식적으로 마주할 기회가 온 것이었어요. 청문회 당일 정자는 검은 정장을 입고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여러 기자들이 몰려와 사진을 찍고 질문을 쏟아냈어요. 어머님, 오늘 청문회에서 무엇을 말씀하실 건가요? 조카와 만나시면 어떤 말씀을 하실 건가요? 정자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진실만 말하겠습니다. 청문회장에 들어서니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앞쪽에는 국방부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고 한쪽에는 도윤이 군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정자는 도윤을 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30년간 자식처럼 키운 아이였지만 이제는 승연을 배신한 사람이었거든요. 이정자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정자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제 아들 이승연이는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한다고 여러 번 신고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김도윤 중위가 담당 군의관이었다고 들었는데 개인적인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제가 30년간 키운 조카입니다. 승연이는 도윤이를 형처럼 따랐어요.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도윤이는 승연이를 외면했습니다. 아니, 외면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외면했어요. 청문관이 물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자는 승연의 편지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승연이가 도윤이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다 적혀 있어요. 도윤이 형한테 말했는데 그냥 참으라고 한다. 형이 적응하라고만 한다. 이런 내용들이요. 정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메모도 남겼어요. 도윤 형, 아무 말도 안 함. 무서워. 제 조카가 승연이를 완전히 포기했다는 증거입니다. 청문회장이 숙연해졌습니다. 정자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더 심각한 건 그날 현장에서 도윤이가 승연이를 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도윤이는 승연이가 맞는 걸 보고도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제 도윤의 차례였습니다. 도윤은 증인석에 앉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김도윤 중위, 증언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무엇이 죄송한 건가요?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청문회장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처음으로 잘못을 인정한 것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윤은 고개를 들어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정자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모 승연이를 살릴 수 있었어요. 근데 겁이 났습니다. 정자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이 무서웠습니까? 제 앞길이 막힐까봐. 박하사와 문제를 일으키면 제가 찍힐까봐. 그래서 모른 척 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승연이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적응하라, 참아라라고만 했어요. 제가 나서면 제 인생이 끝날 것 같았거든요. 청문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날 현장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하사가 승연이를 때리고 있었어요. 승연이가 저를 보고 도와달라는 눈빛을 보냈어요. 그래서요? 저는 못 본 척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도윤이 직접 인정한 것이었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10분 후에 다른 병사가 달려와서 승연이가 쓰러졌다고 했어요. 그때서야 현장에 갔죠. 응급처치는 했습니까? 네,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자는 도윤의 증언을 들으며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결국 도윤이 모든 것을 인정한 것이었어요. 청문관이 정자에게 물었습니다. 증언을 들어보니 어떠십니까? 정자는 일어나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도 고개를 들어 정자를 봤어요. 도윤아. 정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말 아주 늦었지만 최소한 인간이구나. 도윤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모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승연이가 살아나니 30년간 널 키운 내 마음을 알아? 정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넌 승연이가 널 형이라고 믿고 따랐다는 걸 알았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고모, 이제는 그 죗값을 받으렴. 내가 선택한 길이야. 청문관이 최종 판정을 내렸습니다. 김도윤 중위의 직무유기와 의료진 윤리 위반이 확인되었습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군에서 제명 처분합니다. 도윤은 구속되었고 승연의 사인도 재조사를 통해 상습적 폭행에 의한 심장 쇼크로 정정되었어요. 정자는 청문회장을 나오며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승연이가 억울하게 죽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정자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카를 잃은 슬픔과 아들을 잃은 슬픔이 함께 있었거든요. 청문회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박하사는 상급부대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군대 내 괴롭힘 문제를 다루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정자는 이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진실은 밝혀졌지만 승연은 돌아오지 않았고 30년간 키운 조카도 잃었으니까요. 어느 봄날 오후 정자는 승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꽃을 들고 있었어요.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승연아, 엄마 왔다. 정자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어.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걸. 바람이 살랑 불어와 정자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그 사람들 다 벌 받았어. 도윤이도 박하사도. 내가 당한 억울함이 다 밝혀졌다. 정자는 묘비에 적힌 승연의 이름을 손으로 쓸어봤습니다. 엄마가 늦었지? 미안하다.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가 돌아보니 한 기자가 서 있었어요. 김 기자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 기자님. 어떻게 여기까지. 취재차 왔다가 우연히 뵙게 됐어요.
방해가 되면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김 기자는 정자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머님, 후회는 없으세요? 정자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후회요? 조카분까지. 결국 많은 것을 잃으셨잖아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다만요? 조카를 키운 게 아니라 사람을 키워야 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김 기자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어 봤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도윤이한테 성공만 가르쳤어요.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업 가져라, 출세해라. 그런 것만 강조했죠. 정자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안 가르쳤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것,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옳은 일을 하는 것. 그런 인간다운 마음을 키워주지 못했어요. 김 기자는 정자의 말을 들으며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윤이가 그런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앞길에 방해가 되는 일은 피하게 되는 거죠. 승연이 같은 약한 사람은 희생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정자는 승연의 묘비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승연이는 달랐어요. 착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였죠. 그런 아이가 왜 죽어야 했을까요? 어머님의 싸움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고 있어요. 군대 내 괴롭힘 신고 시스템도 개선되고 군의관들의 윤리 교육도 강화된다고 하더라고요. 정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승연이는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승연 씨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예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죠.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겠죠. 김 기자가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정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부모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성공만 가르치지 마세요.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치세요. 사람이 되는 법이요?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것,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옳은 일을 위해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는 것. 그런 걸 가르쳐야 해요. 정자는 일어나서 승연의 묘비에 한 번 더 절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승연이 같은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어요. 김 기자는 정자의 마지막 말을 기사로 썼습니다. 이름 없는 병사의 진실을 밝힌 한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라는 제목으로요. 기사가 나간 후 정자에게는 전국에서 편지들이 날아왔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가족들, 정자를 응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성하는 군 관계자들까지. 그 중에서 한 통의 편지가 정자의 마음을 울렸어요. 어떤 고등학생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보고도 모른 척했어요. 제가 끼어들면 저도 당할까봐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할머니 이야기를 보고 부끄러워졌어요. 이제는 그런 친구들을 도와주겠다고 다짐했어요. 정자는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승연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6개월 후 승연이 다니던 회사 근처에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만든 것이었어요. 추모비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병사의 진실을 밝힌 한 어머니의 용기를 기리며. 정자는 추모비 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나아졌어요. 할머니의 용기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정자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서 시작한 싸움이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승연아, 엄마가 약속 지켰지? 내 억울함을 다 밝혀냈어.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내렸습니다.
마치 승연이 잘했어요. 엄마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정자는 묵묵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승연이 없는 일상이지만 승연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장 말이에요. 저녁 노을이 정자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